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벤스 블로그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두 편의 아주 짧은 글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죠. 하나는 2021년 2월에 쓰인 글인데 인도 다라비 슬럼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다른 하나는 그보다 한 달 전인 1월에 쓰인 건데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단호한 조언이에요. 맞아요.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솔직히 이 두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좀 뭐랄까 혼란스러웠어요. 아, 한쪽에서는 좀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더 노력해! 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네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체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글 사이에 혹시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나?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나침반 같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바로 이런 글들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한쪽은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다른 한쪽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둘이 같은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제대로 탐색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2021년 2월 16일자 포스팅. 다라비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도 뭄바이의 그 거대한 슬럼가 맞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슬럼가 중 하나죠. 근데 이 글을 다라비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는 글인데 여기서 블로그 저자가 딱 포착한 게 그분들의 행복한 얼굴이랑 환한 미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슬럼가 하면 보통 가난이나 뭐 고통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글은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도 처음에 좀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복해한다. 이 문장이 정말 강렬하게 남았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단순히 슬럼가에도 행복은 있구나 하는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지점인 거죠. 이 글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공식을 깨뜨리고 있거든요. 어떤 공식이죠? 바로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이다라는 공식 말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는 보통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이런 걸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잖아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다라비 사람들의 그 환한 미소는 우리한테 정말 그게 다일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정말 날카로운 두 문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블로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나려고 하는 것인가? 음, 이게 그냥 관찰이 아니라 거의 뭐랄까 자기 고백에 가까운 질문처럼 들렸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있으니 저 자신에게도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부끄러워할 때 그 감정의 진짜 이유가 뭘까? 정말로 내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그냥 남들 눈치를 보는 걸까? 하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이 질문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DNA를 거의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DNA요? 네. 보통 우리는 부끄러움을 결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부끄럽다고 여기죠. 네, 맞아요. 하지만 저자는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걸 보고 나는 왜 저게 없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아, 즉, 비교의 순간에 부끄러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일종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내가 남하고 비교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겪게 되는 감정이라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결국 사회적 비교라는 게임에 내가 참여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는 통찰입니다. 와, 사회적 비교라는 게임.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 이 말이 더 와닿지 않나요? 아, 정말 그렇죠. 끊임없이 타인의 편집된 행복, 멋진 휴가, 비싼 레스토랑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네, 맨날 보죠. 그걸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렇지? 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어쩌면 다라비 사람들의 그 환한 미소는 그들이 바로 그 비교의 게임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외부의 기준이나 남들의 시선이라는 그런 소음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 삶 자체를 긍정하는 태도. 네, 바로 그거죠. 첫 번째 글의 메시지는 그걸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비교의 쳇바퀴에서 내려와라. 정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글이 딱 등장하면서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 아이디어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거든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첫 번째 글이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글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가깝죠. 네. 현재에 만족하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라는 질문에 아니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2021년 1월 3일에 올라온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포스팅인데요. 내용이 정말 짧고 굵어요. 딱 한 문장입니다. 네, 저도 보고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뉴스나 영화, 오락프로그램을 볼 시간이 있으면 글을 쓰거나 책을 읽어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다. 와, 정말 변명의 여지를 안 주죠. 하하, 그렇죠. 아,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쉴게 라는 말이 그냥 쏙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에요. 네, 이 문장이 짧지만 아주 단단한 가치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뉴스, 영화, 오락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시간. 아, 소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글쓰기, 독서처럼 내 안에서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생산하거나 학습하는 시간. 생산과 학습. 그리고 후자가 전자보다 결과적으로 더 좋다고 그냥 단언을 해버리죠. 여기서 말하는 결과적으로 더 좋다는 게 뭘까요? 아마도 미래의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 더 성장시킨다 이런 의미겠죠? 정확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를 밤새 정주행하면 다음날 남는 건 피곤한 뿐인데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뭔가 내 안에 쌓인 듯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글은 독서나 글쓰기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투자? 네, 지금 당장의 즐거움, 그런 단기적인 쾌락을 주는 소비 활동 대신에 장기적으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생산 활동의 시간을 쓰라는 거죠. 이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하고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아주 엄격한 자기관리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혼란이 시작됩니다. 네, 첫 번째 글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찾아라. 자라비 사람처럼요. 네, 그랬죠. 네. 그런데 두 번째 글은 현재의 즐거움, 즉 오락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막 다그쳐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모순 아닌가요? 하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데 다른 하나는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해 라고 막 소리치는 것 같아서요. 아,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평생을 고민하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욜로와 자기계발 사이의 갈등이랄까요? 아, 딱 그 말이네요. 욜로와 자기개발. 하지만 이 두 글을 나란히 놓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쩌면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같은 적을 향해서 그냥 다른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같은 적이요? 그게 뭘까요? 두 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벗어나라고 말하는 대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적으로 벗어나라고 하는 대상. 첫 번째, 다라비 글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했죠? 첫 번째 글은 남보다 더 잘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회적 비교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했죠. 맞습니다. 외부의 평가로부터의 탈출을 이야기하죠. 네. 그럼 두 번째 시간 활용 글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나요? 두 번째 글은 뉴스, 영화, 오락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자극적인 볼거리, 즐길거리들이네요. 네. 잠깐만요.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저는 이 두 글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나는 되게 철학적이고 하나는 되게 실용적이라고요. 네, 그렇게 보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외부의 방해물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와, 소름 돋게 일치하는 건요. 네, 결국 둘 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 그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던 TV 프로그램이던 이걸 차단하고 내면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드디어 퍼즐 조각이 맞춰졌네요. 와, 두 글의 핵심 키워드는 모순이 아니라 의식적인 집중, 컨셔스 포커스였던 겁니다. 의식적인 집중. 이건 현재에 만족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즉
내 삶의 주도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삶의 주도권? 외부의 평가나 자극에 나를 그냥 내맡기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능동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인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두 글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네요. 네, 그렇죠. 다라비 글은 사회적 기준이라는 외부의 잣대로부터 우리의 집중을 되찾아오라는 이야기고, 네, 시간 활용 글은 상업적 오락이라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둘 다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는 존재의 방식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시간 사용의 방식을 통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와,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라. 이것이 바로 저자가 이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흥미로운 퍼즐을 풀면서 발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두 개의 짧은 블로그 글에서 저희가 꽤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첫째, 행복은 나무가의 비교 게임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내면의 상태라는 것. 네, 다라비 사람들의 미소는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 그렇죠. 수동적으로 즐거움을 소비하는 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 독서나 글쓰기처럼 능동적으로 나 자신을 채우고 만들어가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가치 있다는 강력한 제언이었죠.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행복과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최종적으로 종합하자면 그렇습니다. 두 글은 모두 삶의 주도권을 내 안으로 가져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외부에서 주어진 성공의 척도마 혹은 기업들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오락거리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라는 거죠. 아,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라. 네,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기쁨을 찾는 태도든 수동적인 자극을 멀리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태도든 그 방향은 결국 내면에 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두 개의 단서에서 이렇게 깊은 연결고리를 찾아내다니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네요. 저도 아주 즐거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블로그는 우리에게 수동적 오락과 능동적 자기 개발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라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어쩌면 제3의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3의 길이요? 네. 무언가를 배우거나 헝취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시간.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가만히 노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 말이죠. 아, 그건 역시 시간을 매우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미래를 위해 나를 달려남는 시간과 현재를 온전히 만끽하는 시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시겠습니까? 그 황금 비율은 과연 무엇일까요?